오늘은 제가 오토매장 6개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직원들이 내 마음처럼 일해주지 않고 가게는 내가 없으면 엉망이었고 수익도 안 났고요. 그냥 차라리 내가 매일 들어가서 일하는 게 훨씬 속 편하겠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토매장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거의 제가 그때 겪었던 고민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토매장을 목표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24시간 국밥집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토로 돌아가질 않으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게의 점장은 제가 아는 동생을 설득해서 일을 시켰는데 식당 일도 처음이고 리더 역할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던 친구라서 업무를 당장 잘 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서 한번 믿고 맡겨본 거였죠. 처음에 제 계획은 장사가 당연히 대박이 날 테니까 점장 급여도 얼른 올려주고 믿을 만한 직원도 한두 명 더 뽑아서 그 가게를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 창업했던 국밥집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대박은커녕 적자가 나버리니까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런데 초창기 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직원들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직원이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제가 24시간 동안 일했던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집에 몰래 식재료 가져가는 직원, 야간에 대놓고 자는 직원, 손님이랑 대판 싸우는 직원, 반면에 손님이랑 사이좋게 술 마시는 직원, 이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점장님이 그런 직원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특별한 조치를 한 건 아니고 좋은 말로 잘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다 알겠다고만 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점장이 좋은 말로 해서 해결이 안 됐다기보다는 저렇게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직원이 개선되는 걸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는 직원이 더 잘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만요. 저런 불량 직원한테 제가 조금만 강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그만둬 버려요. 그럼 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24시간 일하기도 하고 점장이 혼자 일하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또 직원들이 아니까 툭 하면 그만둔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제발 그만두지는 말아달라고 제가 사정사정 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던 직원이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그 직원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저한테 조그만 선물을 주더라고요. 훔쳐간 제 돈으로 사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우라통이 치밀었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그 선물을 받고도 그냥 고맙다고 헤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할 직원은 안 구해지고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거죠. 저는 이 시기에 누구 한두 명이 그만두더라도 가게가 무리 없이 굴러가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직원이라도 자기 없이 가게가 안 돌아간다는 걸 알면 점점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사장이 꼼짝을 못하니까 사장 머리 꼭대기로 올라서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오토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누가 한두 명이 그만두더라도 가게는 무리 없이 운영돼야 된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누구 한두 명 그만둬도 무리가 없으려면 일단 가게가 좀 잘 돼서 직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가게가 잘 돼야 급여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어서 퇴사율이 낮을 거고 누가 그만두더라도 금방 새로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가게는 상권을 너무 잘못 들어가서 매출을 올릴 수도 없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었어요. 그 가게랑 같이 망해가느니 내 몸은 빠져나와서 다른 길을 개척해야겠다고요. 그래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간접 경험을 좀 해봤어서 그냥 그렇게 가게에 묶여버리면 상황이 계속 더 안 좋아진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때 점장한테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밖에 나가서 다음 매장을 성공시킬 테니까 좀 버텨달라고요. 수익은 바라지도 않고 가게 문만 닫지 말고 어떻게든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게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매장을 성공시키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두 번째 국밥 매장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딱 오픈하니까 성공했던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늘은 오토 매장에 대한 얘기 위주로 할게요.
그 두 번째 매장의 점장은 첫 번째 매장의 점장이 옮겨와서 했고요. 첫 번째 매장은 거기서 일 잘하던 직원을 승진시켜서 점장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매장에서 수익이 좀 나니까 숨통이 트이고 좀 살겠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은 거의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가 하나 더 늘어난 만큼 골칫덩어리 직원들이 두 배로 늘어나서 제 머리만 더 아프게 됐죠. 점장님 두 분도 저한테 은근히 섭섭해하는 것도 느껴졌고요. 이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가게가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불만도 많고 통제도 안 되고 맨날 퇴사하고 그 와중에 점장님들이 그걸 다 몸빵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사장이라는 사람은 가게에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번씩 가게에 가게 되면은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섭섭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장 맞나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장님은 처음이에요. 뭐 하고 다니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면 점장님들이 그 매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온전히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때는 거의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점장님이 그걸 저한테 보고하면은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럼 점장님이 그걸 또 직원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안 된대. 나도 직원이고 당신들 편인데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명령에 따라야지 어쩌겠어. 뭐 이런 식이니까 해결되는 건 없고 저한테 불만만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점장님들한테 수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면 책임감을 좀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익이 높은 만큼 그거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건 해보니까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점장님들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 허리띠를 졸라버리는 거예요. 직원을 필요 이상으로 줄인다든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은 오르겠지만 고객에게 불만이 생기면서 장기적인 수익은 줄어들 게 뻔하잖아요. 이걸 또 점장님들한테 욕심내지 말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수익 높이라고 해서 높여놨더니만 딴소리 한다 그럴 테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봤어요. 이건 그래도 고객들이 불만 가질 만한 일은 없었으니까 그나마 나았는데 이 방법도 역시 안 되겠더라고요. 점장님들이 매출을 높이지를 못해요. 심지어 제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저조차도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홀 판매 위주로 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거예요. 물론 조리 매뉴얼 잘 지키고 친절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은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건 기본인 거고 기본이 안 되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지 기본을 잘 지킨다고 해서 매출이 딱히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달에 성수기라 매출이 좋으면 점장 본인이 친절하고 맛있게 잘해서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 거고요. 어느 달에는 매출이 좀 낮으면 날씨가 안 좋았다는 등 변명거리를 찾는 거고요. 이거 뭐 점장님들 스트레스나 받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온 결과에다가 그럴싸한 이유를 찾아서 붙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때 제가 느낀 게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이나 수익은 처음에 자리를 잘 잡고 세팅을 잘 해놓는 사장의 역할이지 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프랜차이즈 국밥집에 한정된 얘기니까 개인 브랜드라든지 배달 중심 매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인센티브를 더 시도해 보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어요.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점장님들 붙잡고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버텨달라고 사정사정 했던 것 정도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매장까지 어거지로 오픈을 했고 어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망했던 매장은 팔아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3개점이 된 거죠. 창업비용은 대출도 많이 받고 투자도 많이 받아서 창업을 했었어요. 이때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을 오픈하면서부터는 점장님들한테 보너스를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월급도 더 올려드리고요. 첫 번째 매장 점장이 저 아는 동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전지점 총괄 매니저 역할을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중고차를 한 대 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보너스를 막 넉넉하게 주는 게 되게 무리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장님들이 처음엔 다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매장 오픈하는 거랑 자기랑 뭔 상관이라고 이렇게 큰 돈을 주냐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들 사양하지 않고 바로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점장님들이 책임감 있게 매장을 맡아준 덕분에 내가 신경 안 쓰고 다른 매장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눈에 띄게 매장 운영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이제 가끔 한 번씩 가게에 가도 점장님들이 그러는 거죠. 왜 왔냐고. 매장 걱정 말고 사업 확장이나 신경 쓰라고요. 더 성공해서 자기도 잘 끌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 성공과 점장님들의 이익이 완전히 연결된 거잖아요. 확실히 유대감이 형성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점장님들이 저에게 많은 걸 의지하기도 했고 근근히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내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제 성공을 바라고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내실 다지는 건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사장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때도 저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나머지는 거의 알아서 오픈이 될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총괄 매니저가 새로운 점장이나 직원도 알아서 구하고 매장 오픈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알아서 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게를 몇 달을 안 나가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한두 명이 그만둬도 괜찮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직원 수도 많아지고 급여도 여유롭게 줄 수 있으니까 금방 뽑을 수 있기도 했고요. 제발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점점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사업 인맥을 만든다든지 창업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권 조사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점점 더 창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성공적인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점장님들이 받는 보너스도 더욱 많아졌고 점장님들은 더욱 책임감 있게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렇게 매장이 1개, 2개 점이었을 때는 운영이 굉장히 빡빡했었는데 매장이 3개 점이 되면서부터는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매장이 6개 점까지 늘어나는 과정은 그 전에 비해 많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토 매장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얘기는 제 경험담에 불과하고 이것만이 꼭 정답이라거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